1984년 12월 30일 미국 오하이오의 에크런이라는 작은 동네에 위치한 에크런 하스피털에서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르브론 레이먼 제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3년이 흐른 1988년 3월 14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활약하던 NBA 선수 델 커리의 아이가 에크런 하스피털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워델 스테픈 커리 2세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인연을 가진 두 아이는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NCAA 토너먼트 경기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교 시절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마이클 조던과 비교되어 왔고 200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된 후 곧바로 선택받은 재능으로 불리우던 이유를 모두에게 증명해내며 리그 최고 선수이자 스타 반열에 올라선 르브론 제임스는 게임이 없는 날이면 종종 고교 경기나 대학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당시 르브론이 가장 좋아했던 대학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뛰어난 슈팅 능력과 탁월한 득점력으로 1960년대 이후 NCAA 토너먼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무명의 팀인 데이비슨 칼리지를 NCAA 8강까지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전미에 알리고 있던 스테픈 커리였습니다. 특히 16강 위스콘신 대학과 데이비슨 칼리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를 보러 왔다며 큰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NCAA 토너먼트에서의 미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커리는 신장 188cm에 불과한 피지컬에 대한 우려, 그리고 포인트 가드의 신체와 슈팅 가드의 득점력을 가진 전형적인 투위너 성향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2009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받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NBA 데뷔의 꿈을 이룹니다. 드래프트 전부터 나이키와 1억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는 등 데뷔와 함께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곧바로 스타의 길을 걸었던 르브론과 달리 블레이크 그리핀, 제임스 하든 등 다른 드래프트 동기들에 비해 커리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커리는 루키 시즌 평균 17.5득점, 5.95 어시스트 기록과 함께 올루키 버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또한 총 166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루키 시즌 최다 3점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자신이 NBA에서 충분히 통하는 선수임을 입증해냅니다. 성공적으로 첫 시즌을 마무리한 커리는 하지만 이후 두 시즌 동안 키스 스마트 감독과의 불화와 거듭된 발목 부상이 겹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한편 르브론은 2009년과 2010년 백투백 시즌 MVP에 오르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하지만 2007년 파이널에서 패배한 이후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즌에서 최상위 시드를 받고도 번번이 플레이오프에서 좌절하는 바람에 그는 여전히 우승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존 최고 선수가 아닌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르기를 원했던 르브론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은 분명 불만족스러웠고 누구보다 파이널 우승이 간절했던 그는 2010년 여름 FA가 되자 전무후무한 디시전 쇼를 통해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 드래프트 동기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와 함께 빅3를 결성하며 챔피언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PER 리그 1위와 3위, 4위가 한 팀에 뭉친 역대급 슈퍼팀은 결성 첫해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에 패하며 우승에 실패했지만 이후 2012년 파이널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2013년 파이널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물리치며 연이은 파이널 우승에 성공하였고 르브론은 수원이었던 우승 트로피 획득과 동시에 우승 시즌에 시즌 MVP와 파이널 MVP를 독식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4번의 시즌 MVP를 수상하며 르브론이 말 그대로 킹 르브론의 시대를 열고 있던 즈음 계속된 부상의 악몽에서 벗어난 커리도 본격적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발돋움하는데요. 몬타 앨리스의 이적으로 인해 12-13 시즌부터 골든스테이트는 본격적으로 커리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였고 팀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NBA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올라선 그는 데뷔 2년차 시즌을 맞은 클레이 탐슨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6시즌 만에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킵니다. 13-14 시즌에는 크리스 폴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제치고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과 함께 데뷔 첫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모두가 인정하는 슈퍼스타 대열에 합류한 스테픈 커리. 그의 앞에는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영원히 바꿔버린 운명의 14-15 시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핏에 성공한 르브론은 4년 연속 파이널 무대에 진출했지만 샌안토니오와의 리턴 매치에서 무릎 꿇으며 3핏 달성에 실패하였고, 또다시 FA가 된 그는 4년간의 마이애미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클리블랜드로 리턴을 선언. 과거와 달리 자신을 받쳐줄 강력한 팀원들이 있었기에 그는 고향과도 같은 팀에서 우승을 꿈꾸며 14-15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15 시즌부터 새롭게 골든스테이트에 부임한 스티브 커 감독은 공격 농구와 함께 3점 슛을 극대화하는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였고, 커리가 맡아야 할 골키핑과 경기 운영을 드레이먼드 그린과 나눠 갖게 하면서 커리는 리딩보다 득점, 특히 3점 슛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올스타급 가드로 성장한 탐슨과 함께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형성하며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까지 갈아치운 커리는 그동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골든스테이트를 압도적인 리그 1위에 올려놓았고,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당시 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꾼 팀의 에이스로 떠오르며 올스타전 투표 1위와 함께 시즌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하며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낸 커리와 골든스테이트의 질주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되었고, 그들은 1라운드에서 뉴올리언스를,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멤피스를,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휴스턴까지 물리치며 대망의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I'm coming home을 외치며 4시즌 만에 고향팀으로 돌아온 르브론은 여전한 퍼포먼스로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였고, 함께 빅3를 구성한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가 르브론의 뒤를 받쳐주며 클리블랜드는 안정된 전력을 과시합니다. 결국 동부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의 이적과 함께 밟지 못했던 플레이오프 무대를 르브론의 컴백과 함께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보스턴과 시카고를 연달아 물리치며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르브론은 4경기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치며 리그 1위 애틀란타를 4-0으로 수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클리블랜드는 2007년 이후 8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시즌 연속 파이널에 진출한 르브론과 생애 첫 파이널에 진출한 커리의 만남,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인연으로 시작해 극명하게 다른 스타일로 너무나 다른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결국 리그 최고의 스타가 된 두 선수 간의 파이널 매치업은 NBA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였고, 그렇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두 선수 간의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승부의 시작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 러브가 부상을 당하며 파이널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리즈 1차전 어빙까지 부상을 당하며 사실상 홀로 파이널 시리즈를 이끌어가게 된 르브론 제임스. 그러나 그는 1차전부터 초인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자신의 파이널 커리어 하이인 44득점을 올리는 등 클리블랜드를 하드 캐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 문제를 노출했고, 결국 연장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후반 갈수록 이고달라의 수비에 도전하며 팀 패배를 막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연장 승부가 펼쳐진 2차전에서 30%대의 아쉬운 야투 성공률을 보였지만 무려 50분을 소화하며 39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파이널 승리를 남기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한편 1차전 팀 내 최다인 26득점을 올리며 골든스테이트에 기분 좋은 첫 승을 안겨준 커리는 그러나 2차전에서 클리블랜드의 백업 가드 매듀 델라베도바의 수비에 철저히 막히며 3점슛 15개 시도 가운데 13개를 놓치는 극도의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결치부심한 커리는 3차전 원정에서 3점슛 7개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지만 이날의 경기에서도 40득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의 원맨쇼를 펼친 르브론에게 시리즈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커리는 이후 4차전 팀 내 최다인 22득점을 올리며 폼을 끌어올린 뒤 5차전에서는 절정의 슛 감각으로 무려 37득점을 폭발시키는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2연승을 이끕니다.
그리고 펼쳐진 6차전에서도 팀 내 최다인 25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가져온 그는 골든스테이트를 40년 만에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며 바야흐로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파이널 MVP의 주인공은 르브론을 전담 마크하며 공격에서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준 안드레 이고달라에게 돌아갔고, 커리는 2차전 부진의 영향이 컸던 탓인지 파이널 MVP 투표에서 표를 얻지 못하며 우승의 기쁨 속에서도 깊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4차전에서 20득점으로 다소 부진했던 르브론은 5차전과 6차전 각각 40득점과 32득점을 올리며 파이널 시리즈 평균 35.8득점, 13.3 리바운드라는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인 가운데 2-3 옵션마저 차례로 이탈하면서 혼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러나 팀 상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홀로 클리블랜드를 이끌며 고군분투한 르브론의 저력은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MVP 투표에서 득표를 했을 만큼 실로 대단했고, 그렇게 르브론은 역대급 파이널 퍼포먼스를 끝으로 복귀 첫 시즌을 꽤 뼈아팠지만 의미있게 마무리합니다. 40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달성한 커리와 골든스테이트. 그들은 15-16 시즌 더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입니다. 시즌 내내 질 것 같지 않는 포스를 보여주던 골든스테이트는 정규 시즌 73승을 달성하며 95-96 시즌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세웠던 72승을 뛰어넘는 역대 NBA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절정의 기량을 과시한 커리는 시즌 동안 총 402개의 3점 슛을 성공하며 전무후무한 단일 시즌 3점 슛 400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남긴 커리는 NBA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만장일치 MVP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즌의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골든스테이트와 커리는 1번 시드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섭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커리는 발목 부상을 겪으며 다소 고전했는데, 특히 케빈 두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시리즈 전적 1승 3패 탈락 위기까지 몰렸지만 5, 6, 7차전에서 에이스로서 미친 활약을 펼치며 파이널에 진출. 또 한 번의 우승과 함께 지난해 얻지 못했던 생애 첫 파이널 MVP에 도전합니다. 4년 만에 복귀 첫 시즌 파이널에서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아쉽게 우승에 실패한 르브론은 절치부심의 각오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시즌 중반 데이비 블랙 감독이 경질되고 타이런 루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되는 혼란 속에서도 르브론은 변함없이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고, 클리블랜드는 토론토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섭니다.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를 가볍게 스윕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토론토마저 물리치며 르브론은 개인적으로 6년 연속 파이널 진출을 이뤄내는데요. 작년과는 달리 어빙과 러브도 건재한 만큼 르브론은 지난해의 복수와 함께 고향팀에서의 첫 우승 준비를 마칩니다. 다만 문제라면 골든스테이트가 지난 시즌보다 더 미친 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커리와 르브론의 두 번째 파이널 격돌. 시리즈는 초반 모두의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역대 최고의 팀 논쟁이 일어날 만큼 골든스테이트는 너무나 강력했고, 커리 역시 외곽에서 늘 보여주던 득점력을 폭발시키며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갑니다. 클리블랜드의 홈구장 퀴클론즈 아레나로 무대를 옮긴 3차전, 2차전 부진했던 르브론은 이전과는 다른 공격력을 보여줬고, 반면 커리가 2쿼터 3분이 지나서야 첫 득점을 올리는 등 저조한 슛 감각을 보이며 클리블랜드가 30점 차 대승으로 반전의 1승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4차전에서 이 같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특히 르브론이 돌파뿐만 아니라 패스, 슛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고, 반면에 커리는 약속의 3쿼터 대폭발하며 클리블랜드의 리드로 계속되던 경기를 뒤집어냅니다. 3점슛 7개 포함 총 38득점을 올린 커리의 원맨 캐리로 골든스테이트는 3승 1패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되었고, 르브론은 4쿼터에도 연이은 실책으로 큰 경기에 강했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우위와 함께 시리즈 전적까지 3승 1패의 상황. 전문가들과 팬들은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커리 또한 지난해 놓쳤던 파이널 MVP 수상을 통해 완벽한 시즌에 대미를 장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5차전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라클 아레나 원정에 나선 르브론은 4차전 부진을 씻고 전반에만 25득점을 올리며 팀을 캐리하였고 후반 맹활약한 러빈과 함께 나란히 41득점을 올리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폭발하기 시작한 르브론의 공격 본능은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도 이어집니다. 경기 초반부터 르브론은 연이은 득점으로 팀에 큰 점수차 리드를 안겨줬고 클리블랜드가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 귀엽고 시리즈를 타이로 만들어냅니다. 커리 또한 6차전 30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하였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고 두 선수는 결국 물러설 곳 없는 7차전 끝장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오라클 아레나에서 펼쳐진 최후의 승부. 마지막 경기답게 양팀은 숨막힐 듯한 접전을 펼쳤고 경기는 어느덧 종료 약 2분을 남기고 89대 89 동점, 90점대를 돌파하기 위한 양팀의 공격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던 가운데 골든스테이트는 결정적인 속공 득점 찬스를 잡습니다. 커리가 내준 패스를 이거달라가 손쉽게 득점할 것 같은 순간, 하지만 코트 반대쪽에서 미친 듯이 달려온 르브론이 파이널 역사에 영원히 남을 더 블락을 선보이며 이를 저지했고 이후 공격에서 어빙이 커리를 앞에 두고 결정적인 3점 슛을 장렬시키며 결국 클리블랜드가 1승 3패 절대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우승을 달성합니다. 7차전 트리플 더블 활약과 함께 결정적인 더 블락을 선보이는 등 기적과 같은 역전 우승의 1등 공신이 된 르브론은 만장일치 MVP에 올랐고 Cleveland! This is for you! 우승 직후 이 멘트를 통해 클리블랜드 팬들을 감동시킨 그는 프랜차이즈 사상 첫 파이널 우승으로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증명해냅니다. 반면에 생애 최고의 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하려던 커리는 다 잡았던 시리즈를 내주며 환상적인 시즌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자신의 커리어와 NBA의 최정점에 위치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데요. 두 시즌 연속 파이널 격돌 끝에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 두 슈퍼스타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